안녕하십니까. 덕산 엄태영입니다. 오늘은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제3강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듯이 물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의 순리를 뜻합니다. 생을 하는 것은, 생을 하는 행위는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부모 입장을 말하는 거고, 생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는 자식의 입장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지배하는 형국으로 상대의 세력을 극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또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극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직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이 나한테 나를 통제하고 근무 시간 동안은 통제를 하고 제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을 하는 것은 직장이 나를 통제하는 나의 입장, 극을 받는 나의 직원 입장인 것이고, 극을 한다는 것은 직장이 나를 통제하는 그 직장의 입장인 것이고, 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직장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직원 입장을 극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란 원래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봄의 작은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화의 생을 잘 받아야 이 어린 시기를 잘 겪어서 중간 정도 크기까지는 생을 잘 받아서 커야 그 다음부터 큰 나무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극하는 이런 천둥번개나 비바람이 쳐도 내가 그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훨씬 더 변화된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나무다운 나무로서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만 계속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걸 계속 받아서 힘겹게 견디는 상황으로 가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적당한 생과 적당한 근은 만물을 발전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서 이제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상생은 좋은 거네, 상극은 나쁜 거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좋다 나쁘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좋은 건지 어떤 상황이 나쁜 건지는 사실 당사자들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극한 상황이 힘든 거고, 어떤 사람은 극한 상황 때문에 내가 그 극함을 견뎌나가면서 발전되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그 극에 좌절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리를 공부하는 입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주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습관은 공부하실 때부터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 상생이란 나를 보살펴주는
엄마의 자식 사랑과 같은 것이고, 상극이라는 것은 직장처럼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행이란 상생 상극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생은 순행하면서 전진적이고 순리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서로 생해준다는 뜻으로 도와준다, 만든다, 낳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상생관계로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걸 상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화는 양에 속하는 것이고 금수는 음에 속한다고 제가 1강, 2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은 아래에서 위로 자라죠. 그래서 상승 기운이고 불도 아래에서 위로 향해서 타오릅니다. 그래서 상승 기운입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는 아래에서 위로 생해주는 게 자연스럽고 위에서 수가 밑에 있는 목을 생하는 위에서 아래로 수생목하거나 목생화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목이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 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고 또 태양이 비춰줬을 때 태양의 열기를 품고 받아줘야 되는 받아서 열을 간직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하로는 아래로는 금을 또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지하수를 또 지켜야 되고 그래서 토는 딱히 상승, 하강 이런 음과 양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과 수는 하강 기운이기 때문에 금생수도 위에서 아래로 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생목은 어차피 아래에서 위로 생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토생금, 금생수는 위에서 아래로 생해주는 게 좋은 거고, 수생목, 목생화는 아래에서 위로 생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밑에 안 넣었어야 되는데 넣네. 그래서 수생목은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란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 요소이다. 하지만 그런 영양소도 지나치게 많으면 나쁜 거죠. 그래서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나무가 물에 뜨거나 썩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수다목부, 수가 지나치면 나무가 물에 뜬다. 뜰부죠. 뭐 한자가 나오면 또 일단 우리들이 어렵구나, 어려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 수다목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목화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니 밑에서 위로 생을 하면 자연스러운 생이니 생을 해준 만큼 대우를 받는 생이 되는 것이고 또 위에서 아래로 생을 하면은 부자연스러운 생이니 생을 해주고도 인정을 못 받고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수는 이렇게 지하에서 토에서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목을 생해줘야 자연스럽고 이 나무 입장에서 이 수가 너무 고마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수가 인정을 받고 나무로부터.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 비로소 수생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생이다. 그리고 비 입장에서는
나무한테 열심히 수색목을 해주고 사라져 버립니다. 예. 잠깐 떠가지고 잠깐 수색목하고 없어지니까 목 입장에서 뭐야, 뭐 뭔가 도와주고 간 것 같은데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좀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수 입장에서 이 비 입장에서는 내가 나무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네, 팽당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주명리 해석할 때 이런 걸 많이 응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 또한 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나무를 이제 부패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생목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오히려 수극목이 되는 거죠. 수극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극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생목만 있는 게 아니라 수극목이라고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다. 좀 어렵더라도 이제 중국가정 거를 조금 땡겨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물상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 두시고 또 중국방 가시면은 또 깊이 있게 공부하실 때 오히려 또 이해가 더 한번 들어봤던 내용이라 이해하시기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가정의 부분을 살짝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생화, 빛과 열을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재료는 나무이다. 나무는 불을 태우게 되는데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불이 꺼지게 되고 불이 많고 나무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불의 땔감인 연료인 땔감이 너무 지나치게 적으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당한 생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목다화식 목이 지나치면 불이 꺼진다. 여기서 식자는 꺼질 식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나무를 목을 화생목할 때는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목생화 나무가 땔감으로써 화를 생겨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화를 생겨주고 스스로 소멸해 버리니까 화극목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좀 이해를 하시는 차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화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니 밑에서 위로 생을 하면 아래에서 위로 생을 하면 자연스러운 생이니 불 입장에서는 나무 너무 고맙네. 그리고 너 나무 말이야 나를 이렇게 활활 불타게 해주니까 너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위에 장작이나 이렇게 나뭇가지를 얹어서 땔감으로 만약에 얹어준다 그러게 되면은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불 입장에서는 저거 뭐야 같은 목이라도 불편하고 안 반가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또 그걸 목극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장작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니까 불 입장에서는 목이 나를 극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생할 때는 목생화가 되는 거고요. 화생토 불이 타면 재가 남고 땅은 태양이 비춰줘서 거름진 옥토가 됩니다. 그리고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고 그 재가 쌓이고 쌓여서 대지를 덮으면 땅이 기름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 지나치게 많으면 땅이 갈라져서 건토가 되는 거죠. 마른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가 지나치게 왕함을 토는 화가 지나치게 왕왕함을 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타토조 화가 지나치면 흙이 메마른다. 그래서 조자는 메마를 조.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대지를 따뜻하게 비추는 건 화생토가 되는 거고 이렇게 사막의 태양이 너무 장렬해서 이 대지에 뭐 프란포기도 안 자라는 이런 죽은 흙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우리 또 화극토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는 받아들이는 성분입니다. 위로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받아들여주고 또 태양의 열을 받아서 온기 있는 땅으로 되는 거고, 또 아래로는 토생금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또 지하수를 머금고 지하수를 가두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 금수는 다 토를 봐야 됩니다. 토를 봐야 값어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토생금, 대지가 굳으면 땅속에서 금이 나오는데 흙이 덮어야 광맥이 생깁니다. 흙 속에 많은 강물 자원이 내장되어 있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돌이나 쇠가 지나치게 많으면 흙은 매우 약해집니다. 결속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흙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이 너무 많은 것을 꺼린다. 토다 금매. 토가 지나치면 금이 파묻힌다. 매몰된다. 여기서 매자는 묻을 매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토생금은 토가 금을 품음으로써 금이 더 단단해지고 값어치가 안에서 광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금도 이제 토가 금을 감싸서 토 속에서 금이 광물 자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토 바깥으로 금이 토가 아래서 위로 금을 생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토에서 금이 노출이 되면 값어치가 없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대우받는 금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으려면은 위에서 아래로 생을 하면 대우를 받고 밑에서 위로 생하면 인정을 못 받고 또한 금도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은 토생금은 위에서 아래로 생겨줘야 되는 것이 좋다. 토가 금을 품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밑에서 위로 금을 생하는 것은 금이 노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금 입장에서는 토가 고맙지도 않은 거고, 토를 인정을 못 받는 거죠. 토 입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토생금이 되는 겁니다. 금생수, 쇠가 녹으면 물이 되고 새는 물을 배설한다. 가을이 되면 만물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에는 수를 가지게 된다. 모든 열매는 수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 지나치게 강하면 금은 수를 생하지 못하고 물에 잠겨지고 만다. 그래서 금다 수탁, 금이 지나치면 수가 혼탁해집니다. 탁자는 흐릴 탁자입니다. 그래서 금생수 또한 위에서 아래로 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 이 금도 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우받는 생은 금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니 위에서 아래로 생을 하면 대우받고 밑에서 위로 생을 하면, 생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생하는 건 생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생은 맞는데 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을 받는 친구한테 인정을 못 받고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초반 3강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강에서는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